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 아침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아침들이 시작이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가 미래를 밝게 만든다는 거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두드려 맞는 이런 시점이 6월 달에 아주 크게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론을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 장전 한마디. 제가 이제 부산을 갔다 왔기 때문에 부산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마 빼라 많이 묻다 아이가. 네, 이제 고마 빼라 많이 묻다 아이가. 네, 오늘 한국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워낙 많이 올라서 모르겠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0.5% 정도는 오늘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간 선물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많이 올라서 미국 시장이 만약에 선물 시장에서 조정을 하고 유럽 시장이 앞서서 좀 빠진다면 오후장에서는 뭐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에 얼마나 강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핀비즈닷컴에서 확인을 해보면 버라이즌하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정도 빼고는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오르는 강세를 보여주었고, 또 이렇게 강세를 보여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금의 연기금의 그 반기말 매입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조금 생겼죠. 미국도 그 기술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매수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어 앤 그리드도 보면 이제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피어 앤 그리드가 올라오면 마음이 되게 편해질 거예요. 한 중립 수준까지만 가도 여러분의 마음은 상당히 편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장을 제가 보기에는 미국 기준으로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장은 이것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썩 즐거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제 익스트림 피어에서 피어로 넘어왔다. 근데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익스트림 피어에서는 어땠죠? 결국은 결과치는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죠? 반대로 익스트림 그리드 쪽으로 가면은 매도 타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장은 아무래도 현재 미국 기준으로 베어 마켓이 맞기 때문에 뉴트럴 정도 가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익스트림에서 피어로 오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 안심할 단계를 넘어가는 단계다. 그래서 중립 정도로 오면 오히려 미국 기준 경계감을 좀 가지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S&P는 주간 기준으로 무려 6.4%는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나스닥은 7.2% 올랐어요. 연간으로 10% 내외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주간으로 이 정도로 올랐으면 대폭등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앞단에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도 5.35%는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한 5% 정도에서 10% 사이에 자율 반등, 한 5%까지면 데드캣 바운스, 한 10%가 정도면 베어 마켓 랠리 뭐 이런 정도 읽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워낙 많이 빠져서 급하게 빠져서 이 정도는 뭐 제가 보기에는 지난 주말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뭐 한 바닥에서부터 10% 15% 정도 오르는 거는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될 것인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그 미국의 PCE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 PC 가격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 미국 시장이 제대로 된 베어마켓 랠리를 하려면 이 PC 가격을 넘겨야 될 것인데요. 일단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 주 주간 미국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내구재 수주가 있어요. 이 월요일날. 저 이것도 상당히 관심인데 5월달은 모르겠는데 6월달부터는 내구재 수주 관련이 확실히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주택이죠. 28일날 화요일날 KS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건 4월치예요. 5월치, 6월치부터는 확실히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4월치가 그 변곡점을 그려낼 것이냐 라는 것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 모두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제조업 지수와 6월달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는 모두 떨어졌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6월달치는 분명히 떨어졌을 거로 추정이 되고, 이거는 연준이 바라던 바의 하나일 수도 있다
사실은 제조업 지수는 안 빠지고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는 지금 오히려 빠지기를 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연준의 생각 중에.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매일 있죠. 월요일날 존 윌럼, 그 다음 화요일날은 메리 델리, 그 다음에 톰 바킨 총재의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일에는 로레타 메스터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 ECB 포럼, 스페인에서 있는 ECB 포럼에 파월 의장하고 또 한 분의 그 연준 인사가 같이 갑니다. 누구더라? 누가 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말로 가면 시카고 연은의 구매관리자지수 PMI와 그 다음 개인 소비 지출,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 PCE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으로 금요일인데요. 이때가 상당히 중요한 그 디데이가 되겠고요. 이번 한 주간에 이게 만약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월 달에 얼마가 나왔냐면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을 했습니다. 3월은 5.2% 상승했어요. 5.2에서 4.9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그린다면 시장이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게 튀면 4.9 이상으로 튀면 이거 CPI하고 똑같네 이러면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5월 PCE 예상치는 4.7입니다. 4.7% 전년 동월 대비. 그래서 요게 그 4.7% 이상으로 튄다면 시장이 조금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투자 적정 수익률을 찾는 과정들이 이제부터 진행이 될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상황이 어땠느냐를 살펴보면 연말 기준으로 3.5% 내외의 기준금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고착화되느냐 여부가 지금 중요한데, 그동안에 어떻냐면 이게 고착화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 달 반 전만 한 달 전만 해도 연준이 한 2.75에서 3.25 사이 어디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죠. 3% 내외.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2.75 정도를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게 확 바뀌었잖아요. 2.75가 3.5로 바뀌는 과정이 우리 6월 달에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펼쳐지자 어떻게 됩니까? 밸류에이션을 주는 소위 말하는 멀티플이 막 바뀌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 이 얘기가? 쉽죠. 그러니까 멀티플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한 20배 주던 멀티플이 금리가 올라가네?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계속 올라가네? 이러면 20배 주던 30배 주던 시장이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줄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감안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퍼 대비 수익률 말씀을 드렸죠. 퍼 20배면 수익률이 얼마다? 5%예요. 30배면 훨씬 떨어지죠. 3.3%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금리가 3.5% 나오는데 멀티플 30배, 3.3배, 3.3% 정도 수익률? 그건 못 받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3.5%인데 이게 3.5% 끝난 게 아니고 지금 6월 달의 과정들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이런 흐름이 가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멀티플을 몇 배를 줘야 되는 거야? 20배를 줘야 되는 거야? 18배를 줘야 되는 거야? 17배를 줘야 되는 거야? 15배를 줘야 되는 거야?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우당탕 쾅쾅 우르릉 쾅쾅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지난 주말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시장이 왜 올랐냐? 우리 우리 이제 매파 닥터 두미신 그 연은 총재 블러드 총재께서 3.5% 얘기를 하면서 뭔가 3.5%의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정이 픽스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금리 기준치가 픽스가 되는 느낌이 되니까 야, 우리 그러면은 한 18, 16배, 17배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15배까지 뺐잖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지난주 한 주간의 미국 시장을.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PC가 발표가 되면 3.5%로 대략 이 정도로 올 연말 고정해서 갑시다 이렇게 될지, 아니면 야 이거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야 3.5%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3.5% 더 올릴 수 있어 이러면 시장 우당탕 쾅쾅. 야 3.5% 너무 높게 설정한 거 아니야? 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오히려 랠리가 지속. 이런 과정들이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고정이 되느냐 고정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멀티플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 금리가 어느 정도로 설정될 것인지 여부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멀티플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시장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왜 중요하냐면, 경기 침체가 나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빠그라지죠. 그러면 EPS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EPS가 낮으면 멀티플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네. 그 1,000원 받았던 회사가 5,000원 벌었던 회사가 10,000원이면 멀티플이 10배예요. 근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서 이 회사가 500원으로 수익이 줄어요. 그럼 멀티플이 같은 주가의 멀티플은 몇 배가 되는 거죠? 20배가 되는 거잖아요. 10,000원짜리 주가는 멀티플이 2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EPS가 떨어지면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니까 막 뭔가를 때려야지 멀티플을 낮추는 과정들, 주가를 박살을 내야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기업의 EPS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심해지면 EPS를 떨어뜨릴 거니까 가격 조정이 좀 발생하고, 경기 침체 우려감 좀 약해지면 그렇지 않은데, 자, 여기서 이제 함수가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떨어뜨린 주가가, 즉 멀티플이 평균 대비 16.8배 정도의 10년간 멀티플 평균에서 한 1 정도 낮춰서 15대까지 내려놨는데, 그러면 결국은 평균이 우리가 잡아 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멀티플 낮아진 걸 프라이싱 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쵸? 멀티플 낮아진 걸 프라이싱 했는데, 멀티플 낮아진 걸 프라이싱 한다는 건 뭐냐면 기업들의 EPS가 떨어진 것까지를 지금 감안한 거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꺾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문매를 맞은 게 뭐였죠? IT였고요. 그 중에 또 문매를 맞은 게 어디죠? 반도체였어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가격을 떨어뜨렸어. 근데 경기 침체도 오고 기업 실적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안 떨어져.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난주 같은 복원이 생기는 거죠. 지난주 같은 복원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주말 채권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0년물이 3.138입니다. 전주 대비 약 한 10bp 정도 떨어졌고요. 자, 2년물도 한 10bp 넘게 하락을 하면서 3.063, 30년물은 뭐 큰 변동은 아니라 3.26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결국 연말에 기준금리를 기준점으로 잡고 움직이게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10년물이 3%대 중반 내외 수준까지 움직이기 시작하자 연기금이라는 데나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연기금들이 채권 매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왜냐면 어차피 한 2년 상간에 1년, 2년 상간에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금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기금은 지금 사놓을 수 있겠죠, 장기물을. 야 이거 있잖아, 지금부터 금리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한 내년 후반쯤 되면은 이거 되게 높은 금리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연기금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살 수 있죠. 어차피 수익률을 뭔가를 채워놔야 되는 거니까 연기금 입장에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들 입장에서는 10년 캐리를 가지고 가실 분은 연기금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분이시라면 자, 연말 기준 금리를 상정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미국 기준 금리는 이제 현재까지는 3.5,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이라면은 뭐 3.25, 3.0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수적인 분들은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보시면 되겠고, 국내 금리는 연말 기준 3.0인데 지금 우리 그 경제부총리께서 물가 6% 얘기를 한다고 하셔요. 자, 그리고 오늘 한전에서 가격 발표가 있습니다. 가격 조정 발표가 있습니다. 인상 발표겠죠. 근데 6% 얘기를 했다는 것에 갑자기 저는 그게 이제 한전 전기세하고 좀 전기요금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전기요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를지도 모르겠는 걸 6% 얘기를 왜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물론 하시긴 한 건 텐데, 근데 전기 요금은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산업의 원재료입니다. 전기 없이 뭐 돌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게
오늘 하루 올리고 물론 한 방에 다 올리진 않겠죠. 한 번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할 텐데 이것도 한국의 그 물가에 있어서는 조금 주목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주말에 원화가 1289원에 마감을 했고요. 달러에는 135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달러 위안도 6.68로 조금 막판에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되었고 달러 지수는 104.12였는데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자, 신용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22일 기준이에요. 지금 나온 거는 거래소에 10.45조 원의 신용 물량, 코스닥은 9.07조, 합산 19조 5천억 정도의 신용 물량이 있습니다. 과거 대비 한 1조 정도 수준 결국 줄어들었죠. 근데 22일이에요. 23일 날 대대적으로 반대 매물 물량이 터졌던 것 같죠. 그 종가에 막 떨어진 걸 봐서는, 물량 터진 거 봐서는. 그래서 아마 이때도 한 5천억 정도는 빠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18조 대 19조 아래로 신용이 좀 떨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좀 상당히는 아니지만 좀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객 예탁금은 현재 어떠냐? 56조 원대의 고객 예탁금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고공행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4월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14조예요. 자, 그러면 4월달 한 달에도 얘네들이 5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는데 5월달에 상황 더 험했고 미국 시장 험했고 그럼 계속 팔았을 거고 물론 이제 유럽에서 더 많이 팔고 있지만 유럽 투자자가 6월까지도 상당히 이어졌죠. 외국인들 매도가. 자, 그렇다면 10조 정도는 더 팔았을 것 같은 느낌 듭니다. 그러면 대략 25조 정도 6월달 기준으로 25조 정도 수준의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습니다. 순매도가. 자, 그러면 이거 누가 받았을까요? 기관이 받았나요?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 개인이 받았겠죠. 과거 최고 77조 아니었나요? 고객 예탁금이? 근데 지금 56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외국인들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받아내고도 고객 예탁금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 예탁금은 굉장히 강하고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게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조금 바뀐 것 같다. 확실히 이번 2020년을 통해서 2020년, 21년을 통해서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물론 고객 예탁금이 전부 개인들 자금은 아니죠.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고객 예탁금이 높게 이렇게 형성되는 건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중 실수금리가 3%가 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외국인들 지분율 많이 떨어졌는데요. 4월 기준으로 한국 전체 시장에서 27.6%입니다. 코스피는 31.1%, 코스닥은 9.2%. 여전히 많아요. 금액으로 4월 기준으로 거래소가 658조, 거의 659조를 갖고 있고요. 코스닥은 36.7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주식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거의 3분의 1 정도를 여전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줄은 건 아니다라고 이걸 대신에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한국 전체에 위해서는 긍정적이다. 한국의 좋은 자산들을 많이 산 것은 의미 있다.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계속 하락해 있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올라간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거니까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신용 잔고가 이번에 잘 안 줄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10년짜리 이상의 장기적인 국내 시계열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다행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이 학습이 되면서 개인들이 많이 전문화되었다. 오히려 금융회사 직원들이 정말 앞으로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